중독적인 리듬과 치어리더들의 안무로 유명해진 기아 타이거즈의 아웃송 삐끼삐끼. 야구는 몰라도 삐끼삐끼는 알 정도로 요즘 굉장히 핫한데요. 기아 타이거즈 선수뿐만 아니라 타 구단 선수들까지 따라하는 중독적인 아웃송은 챌린지까지 더해지며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너무 요염하신데요? 와. 그 중심에는 기아 타이거즈의 치어리더 이주훈이 있었습니다. 중독적인 리듬에 시선을 뺏기는 예쁜 외모까지 가만히 앉아있다 무심한 듯 춤추는 이 영상 하나가 5천만 회를 훌쩍 넘길 정도로 국내에서 이주훈 치어리더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를 넘어 이주훈에 열광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치어리더 문화에 영향을 받은 대만입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 합류한 이주훈 치어리더의 인기는 등장과 동시에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폭발적이었습니다. AI 미모 치어리더 이주훈 대만 방문, 삼진춤으로 폭발적 인기, 조회수 1억 돌파라는 기사에는 이주훈의 삼진춤 단 한 곡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 회를 넘겼고 많은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이 이 춤을 따라하고 있다. 이주훈의 인기로 중독성 있는 음악과 춤이 새로운 유행 코드로 자리 잡았다라며 대만에서의 삐끼삐끼 챌린지 열풍을 설명했습니다. 南韩以3振5爆红的19岁啦啦队新星李珠莹，在 YouTube 频道上有超过1亿次的总观看数 ，IG 短影也都几乎破100万点阅，吸引许多网红争相模仿，就连综艺天王胡瓜也跟风大跳3振舞。胡瓜绑着头巾，卷起棒球服，还在胸前塞满东西，营造丰满的效果。模仿李珠莹跳舞前拿粉扑补妆，一听到音乐立马起身，跟着其他3位来宾扭腰摆臀，性感舞姿非常到位。而李珠莹也将在27、28号受邀来台湾参加台北大巨蛋举办的 J-Pop 流行音乐节。消息一出，粉丝们都抢买门票，只为一睹 AI 女神风采。 또 다른 대만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삐끼삐끼를 따라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대만에 진출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치어리더 이다혜도 구장에서 삐끼삐끼를 선보였습니다. 먼저 대만에 진출한 이다혜뿐만 아니라 이후 진출한 한국의 치어리더들, 그리고 대만의 치어리더들까지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며 대만 구단들은 관중 모으기에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全家都有喂，全家康康五样五好康。每周5、6日，夏季指定商品5样5好康，有理都会，就有多优惠。 그중 특히 이주훈의 등장을 누구보다 반겼던 곳은 바로 푸방 가디언스였습니다. 一起来掌声欢迎富邦 Angels 以及 Kill Tigers Cheerleader。 대만 내 이주훈의 엄청난 인기에 기아 타이거즈와 응원단 교류를 성사시킨 푸방 가디언스는 이번 대만 타이베이 동구장에서 열린 타이강 호크스와의 경기에 기아 타이거즈의 김한나 치어리더 팀장을 비롯해 정가의 박신비, 박성은, 유세빈, 쇼츠스타 이주훈 치어리더를 초대하면서 오프닝 공연과 합동 응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경기에는 푸방 가디언스 소속 치어리더 5명을 파견해 경기 전 축하 공연과 타이거즈 응원단과의 합동 응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방 가디언스의 팬들은 성적은 별로지만 치어리더 보는 맛에 경기장을 찾는다면서 이번 기아 타이거즈 방문에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만 매체 역시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이주훈의 방문 소식을 전했는데요. 19세 AI 미모 치어리더 여신 이주훈, 유튜브 조회수 1억 돌파 대만 방문 확정이라는 기사를 통해 방문 전부터 엄청난 기대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대만의 뉴스 역시 대만 팬들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여신의 응원을 볼 수 있게 됐다. 치어리더 응원석 근처의 티켓 가격은 전에 없이 부풀려지며 3배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가격이 아무리 비싸고 불합리해도 팬들은 여전히 구매를 감행하고 있다. 이는 여신이 나타날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주훈 치어리더 대만 방문에 뜨거운 열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열기를 증명하듯 기아 타이거즈의 치어리더 팀 도착 전부터 도착 이후까지 대만의 매체와 팬들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대만에서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주훈 치어리더. 대만에서는 떠나는 것조차 아쉬운 듯 대만 떠난 이주훈. 치어리더들 아쉬움 드러내며 대기실 비하인드 공개 등의 후일담 기사까지 쏟아냈습니다. 이주훈 치어리더의 엄청난 인기를 실감했던 이번 방문을 대만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지금부터 대만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방은 진짜 성적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치어리더예요. 제발 내년에는 이주훈을 꼭 좀 영입해주세요. 외국 선수는 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푸방 팬들은 절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누가 야구 보러 가요? 주훈이 앞에서는 야구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대만 커뮤니티 난리 났어. 그녀를 대만으로 데려오자. 빨리 계약해요. 6개 팀 중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빨리 계약부터 하세요. 기아 타이거즈랑 계약 아직 안 끝났잖아. 한국 치어리더들 실력 진짜 넘사야. 한국에서는 그냥 치어리더지만 대만에서는 스타가 될 수 있어. 한국 치어리더들은 건강 체조만 해도 대만 치어리더들보다 훨씬 섹시해. 이주훈은 귀엽고 예쁘고 키도 크고 진짜 흠잡을 데가 없어. AI 미녀 맞네.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외모로 왜 한국에서 아이돌 데뷔를 안 했을까? 우리 외국인 투수 계속 빼가면 우리도 너희 치어리더 전부 데려갈 거야. 대만 남자들은 한국 여자 외모를 진짜 좋아하지. 대만 치어리더 전부 한국 치어리더로 바꾸면 관객 수도 더 늘고 춤도 더 일사불란해질 거야. 구단은 대만 치어리더 전부 교체해도 될 것 같아. 한국 치어리더들 키 진짜 크네요. 보니까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전부 대만 치어리더보다 훨씬 키가 크더라고요. 한국 출신 대만 치어리더만 기아 치어리더들이랑 키가 비슷했어요. 완전히 여자 농구팀이네. 170cm가 가장 작은 것처럼 보여. 다들 다리도 길고 나이도 어렸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대만 치어리더 절반 이상은 한국인이 될 거야.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메달 따는 게 우승한 거나 다름없어. 한국은 여자 단체전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 역대 최악체라는 한국 여자팀인데도 이길 수가 없었어. 여자 양궁 공환증이 중국 남자 축구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양궁으로 한국이랑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있겠어? 진짜 아쉬웠어. 나랑 아내랑 애들까지 계속 한국이 실수하길 기도했는데 은메달도 괜찮지 뭐.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우리 대표팀의 남수현, 임시현, 전운영 선수가 중국을 상대로 슛오프 끝에 5대4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이어온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이 10연패를 달성하며 벌써 40년이란 시간 동안 왕좌를 지키는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이번 대회까지 여자 양궁 단체전은 단 한 번도 왕좌를 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대회 전 양궁 여자 단체전이 과연 10연패를 이룰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인 임시현 선수를 제외하고 전운영, 남수현 선수는 국제무대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올해 열린 양궁 월드컵 1, 2차 대회에서 중국에 모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올림픽 시작 전 중국 매체에서는 중국 양궁팀 파리 올림픽 첫 출격, 다양한 종목에서 금메달 노린다라는 기사에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양궁이 한국과의 격차를 점차 줄여왔다. 이번 대회 역시 한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만약 중국이 최고의 성과를 거둔다면 그동안의 패배를 서력하고 양궁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는가 하면 올림픽 양궁 미리 보기, 중국은 한국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기사에서는 한국 여자팀은 올해 열린 양궁 월드컵 대회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상하이 대회에서 중국은 한국을 이기고 리커브 여자 단체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서 한국 대회에서도 중국이 다시 한번 한국을 이기고 우승했다. 상하이 대회 결승전을 앞두고 우승팀을 예측하는 설문조사에서는 97%가 한국팀을 선택했다. 하지만 중국은 압박을 이겨내고 마침내 정상에 오르는데 성공했다라며 이번에야말로 한국을 꺾을 기회라고 자신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중국 양궁 여자팀 산을 넘고 새로운 역사 쓸 기회가 눈앞에라는 기사에서도 파리 올림픽에서 중국 양궁이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은 여자 단체전이다. 여자 단체전에서 가장 강한 팀은 올림픽 연속 우승을 차지한 한국이다. 중국 양궁은 파리에서 한국이라는 높은 산을 올라 역사를 다시 쓰길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대만과의 8강전을 6대2로 제압한 우리 선수들은 네덜란드와의 준결승전 경기에서 슈도프의 접전 끝에 결승에 오르며 마지막 결승 상대로 드디어 중국을 만나게 됐습니다. 결승전이 시작되고 우려와는 달리 우리 선수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트를 먼저 따내면서 금메달에 가까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두 세트를 내주며 결국 슈도프까지 가게 됐는데요. 슈도프 결과 두 팀 나란히 27점. 하지만 한국의 화살 2개가 10점으로 인정되면서 최종 29대 27로 승리. 결국 우리 선수들은 40년 왕좌를 지켜냈습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꿈의 무대,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중국 은메달, 한국 10연패로 독보적이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 양궁 여자팀의 선수들이 한국에 패배했다.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이란 무엇인가? 이는 4년마다 열리는 대회로 여러 팀이 참가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이 챔피언을 차지하는 경기이다. 이 종목이 1988년 처음 도입된 이후 한국은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중국은 4차례 결승에 진출해 한국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단 4개의 은메달만을 가져왔다. 중국 여자 양궁은 다시 한번 챔피언에 도전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여전히 한국이었다. 중국은 슈도프까지 끌고 가며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에 패하는 악몽을 반복하며 다시 한번 준우승에 머물렀다라며 한국 양궁에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한양궁협회에서 전국 초중고 양궁부들을 모두 관리하는 형태인데 사교육은 종류와 시기, 강사 등을 불문하고 절대 엄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그야말로 인맥과 각종 연출 등이 철저히 배제된 실력주의라는 것인데요. 현대가의 투자가 시작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회 금메달을 목에 건 김순영 선수 1명을 제외하고 10연패를 달성하는 동안 3회 이상 연속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두 명의 천재가 활약해서 이뤄낸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양궁이 전반적으로 다 강하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대표팀의 맏언니 전운영 선수는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선발돼 버렸는데 어떡하나. 그냥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훈련 과정을 버텼고 10연패를 우려하던 목소리에 우승이 확정된 순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같은 현대가인데 축구와 참 다른 행보를 보이는 양궁협회인데요.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너무 큰 벽이었던 한국을 상대로 은메달만 4개였던 중국. 또다시 은메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번 경기를 중국은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양궁은 너무 강해. 1988년 양궁 여자 단체전이 올림픽에 도입된 이후부터 한국 여자팀은 금메달을 전부 휩쓸었어. 지금까지 9연패를 달성했다는 거야. 중국이 이기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화이팅. 은메달 따는 게 우승한 거나 다름없어. 한국은 여자 단체전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 이번 대회 한국 좀 불안해. 준결승에서 네덜란드 간신히 이겼잖아. 그래도 한국은 드림팀이지. 한국 양궁은 우리나라 탁구 같아. 정말 압도적이야. 화이팅, 최선만 다하자고. 한국인의 가장 멋진 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활쏘기 실력이야. 한국 여자 선수들 정말 예쁘다. 유니폼 색이랑 흰 모자가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 네덜란드가 한국 거의 이길 뻔했는데 기회 못 살리고 스스로 무너졌어. 만약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경기하면 우리가 이변을 일으킬지도 몰라. 한국 상대로 깜짝 승리하길 바랍니다. 애초에 이런 기록 경기에서 한 나라가 독주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운까지 따라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항상 크게 이기든 간신히 이기든 다른 나라를 다 이겨버리더라고. 진짜 대단해. 사격, 양궁 같은 기록 종목에서 한 나라가 계속 이기는 경우가 없는데 말이야. 경기 봤는데 진짜 아쉬웠어. 한국의 두발 라인 판정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이번에도 운은 한국 편이었던 것 같아. 운이랑 무슨 상관이야? 역대 최악체라는 한국이 실수해서 중국한테 기회를 줬는데 중국이 그 기회를 날린 거잖아. 운도 실력인 거지. 솔직히 한국 한 발은 정말 10점처럼 보였는데 다른 한 발은 좀 애매했어. 그럼 뭐해? 어차피 중국보다 1점 더 높은데. 좀 아쉽긴 하네. 한국이 방해한 거 아냐?
라이브로 봤는데 방에는 없었어. 아쉽고 짜증만 나. 한국 양궁 여자 단체팀은 진짜 최강이야. 중국도 충분히 잘했어. 역대 최악체라는 한국 여자팀인데도 이길 수가 없었어. 여자 양궁 공환증이 중국 남자 축구보다 더 심한 것 같아. 한국 여자 양궁팀은 진짜 신급이다. 잘했어요. 한국한테 지는 건 당연한 거야. 양궁으로 한국이랑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있겠어? 양궁 드림팀 한국이랑 연장전까지 간 것만으로도 오랜만에 보는 기적이었어. 한국 양궁팀 역시 드림팀이네. 졌지만 그래도 명예로운 패배였어. 2등도 진짜 잘한 거야. 아, 경기 보는데 너무 긴장되더라. 거의 이길 뻔했어. 처음 올림픽 봤던 초등학교 때부터 중국이 이길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직도 이겨보질 못하네. 진짜 아쉬웠어. 나랑 아내랑 애들까지 계속 한국이 실수하길 기도했는데 은메달도 괜찮지 뭐. 요즘 한국 왜 이렇게 잘해요? 요즘이라니? 한국은 원래부터 쭉 잘했어. 집에 인터넷 이제야 들어왔나? 한국은 여전히 한 수 위야. 우승 못하면 돌아가서 군복무해야 되니까 그렇지. 여자가 무슨 군복무야? 이런 어리석은 말에 설명까지 해주다니 너 참 착하구나. 한국도 벌써 금메달 3개나 땄어. 한국이 1위예요. 한국 사람들 분명 지금 뿌듯해하고 있을 거야. 솔직히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많다는 게 놀라워. e스포츠랑 축구, 기술 같은 것도 한국을 이기질 못하잖아. 인정하긴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좀 존경스러워진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